네, 앞서 굿뉴스 비하인드 온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된 시와 시위의 입장차까지 들어봤죠. 이번 비하인드 인에서는 박수기 광주시의원과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기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 비공개 문제, 네.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이 비공개되어져 있죠.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냐면 말 그대로 도시 계획과 개발, 그리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 기반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시민의 재산권 및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네. 때로는 수조 원의 개발 이익이 이 위원회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행정과 그리고 소수 전문가에 의해서 전유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도시에 왜 몇 층의 건물이 더 서 있는지, 또 녹지 공간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왜 더 서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 기준과 근거 그리고 논의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 신뢰를 받지 못하고요.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다 보니 깜깜이 밀실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도시가 좌지우지되고 소수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을 공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법률상으로 공개 여부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회의록 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록. 네. 그래서 회의록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되어 있고요. 예. 광주시 조례에서는 회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공개한다. 네. 회의록은 한 달 후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회의 공개된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회의 공개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규정하는 법률에는 회의 공개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겼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심의 결과는 공개됐지만 또 심의의 회의 과정이랄지 절차 또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비공개였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요. 네. 그렇다면 이게 왜 그래왔던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록 공개는 법률이 나오니까 조례로 규정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일단 이것도 이제 회의록에 나온 공개 내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 회의록을 보면 왜 그런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와 논의 과정 그리고 쟁점 사항에 대한 정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행정 편의적인 어떤 정리인 거죠. 국회 뭐 가까이 우리 시의회 회의록만 보더라도 속기록으로 정리하고 자세하게 상황을 알 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을 중심에 두고 회의록 공개도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께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또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현재 심사 보류된 상태라던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제가 조례 발의한 그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근본적인 원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두고 세 가지를 일단 크게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속기 형태로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의 자료인 실무 자료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 공개입니다. 단 이런 회의를 공개를 원칙을 하되 부동산 투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서 공개되었을 때 여러 가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개 원칙과 비공개 원칙이 지금 시하고 약간 반대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7월 회의기에서는 이제 심의가 보류된 상태이고요. 수기 과정을 거쳐서 8월 회기 때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산업건설 의원님들 전부 다 함께 발의에 합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 내용에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물론 논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뭔가 다른 내용이 없으면 의회 본안대로 그대로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30일이죠. 한 차례 서울시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방청하도록 해서 시범 공개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건데요. 네. 이처럼 전국적으로 타 시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작년 11월 서울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시범 공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공개한 우선순위로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운영과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인식의 큰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도시계획위원 명단 자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명단 공개된 계기가 뭐였냐면 2012년 양재동 파인시티 특혜 및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 그동안에는 부정청탁의 가능성을 이유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가 최초로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후로 지금 17개 시도가 모두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람만 가능했던 회의록도 2019년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모든 것이 이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데 좀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좀 공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가득한 거네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또 국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국외 상황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더 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쿄 도시계획 심의회도 모두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도쿄 도시계획 심의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요.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서 사전 추첨으로 15명까지 방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뉴욕시 회의 공개법에 근거해서 전체 회의를 공개하고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모든 것을 공지하고 있고 의견을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참석자에게 줌이나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시면서 기존 조례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조례가 어떤 제한을 현재 두고 있는 겁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거. 그동안에는 사실 위원회 위원 구성이 집행부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 의해서 추천하고 선정됐거든요. 이게 사실 소수의 어떤 그 몇몇 관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 구성부터 어떤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추천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위원 구성하자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의록도 이제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쟁점 사항이 왜 쟁점이 되었고 이 왜 논의 과정에서 이게 결정된 데 상세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록 부분도 상세하게 속기 형태로 공개한다는 거.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회의를 반드시 생중계로 공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네. 어떤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그 여러 가지 염려들, 특히나 뭐 신뢰라든지 밀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시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충분하게 확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107%입니다. 2030년 15만 호가 추가 공급되면 120%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 현재 광주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에 대한 평가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방일방 부지개발 사업, 그리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파트 30층 초고층 층수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경관의 다양성과 디자인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만 하지만 높은 건물 숲에 또 갇히는 건 아니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보다는 기대를 현실화하고 우리 광주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바람은 누구나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기업 모두가 조금만 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혜를 모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비하인드 인에서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주장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박수기 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